이제 몇몇 그 메시지를 또 받았습니다. 제발 첼시 중계 좀 하지 마라. 아, 또 지니까. 아니 근데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승률. 그게 나쁘지 않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제가 그냥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는 게 제 탓입니까? 그게? 다들 첼시가 못해서 진 거예요. 조금 여러분들. 선수들이 잘해주면 돼요. 그래. 네, 포터 전술 잘 짜고 그러면 돼. 네. 뭐 대체를 위해 브라이튼에게 무너졌죠 첼시가. 맞아요. 예. 그리고 사실 내용적으로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었고 자책골이 2골 나왔는데 총 4골을 실점을 했고 그리고 뭐 저희가 앞선 제 종윤이 형이랑 이제 그 우리비 영상에서 다뤘지만 네. 저는 데체르비가 이 경기는 전술상으로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봐요. 이 데체르비 감독이 되게 좋은 감독이고. 좋은 감독이에요. 진짜 좋은 감독이에요. 이제 그 브라이튼 부임하고 초반에 팀 만드는 과정은 이 감독이 항상 좀 필요로 하는데 아마 데체르비 감독 입장에서도 되게 자신감을 가질 만한 팀 자체로도 결속력도 가질 만한 의미 있는 대승이 아니었나. 저는 그거 하나는 딱 궁금해요. 이 감독이 사스올로 때도 그렇고 샤타르 때도 그랬는데 공격은 되게 좋아요. 공격 전술 짜는 건 좋은데 워낙에 라인도 올라가 있고 좀 이게 스탠스 자체가 앞쪽으로 쏠려 있다 보니까 좀 수비적인 리스크가 항상 뒤따랐었던 감독이거든요. 근데 사실 브라이튼이 리그 내 팀들을 쭉 줄 세워봤을 때 우리가 강팀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전력이나 스쿼드상으로. 근데 그런데도 리그 순위를 높게 가져가니까 우리가 놀랍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포터가 이 팀을 아주 잘 만들어 놓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만 잘 보완이 된다면 정말 그레이엄 포터라는 좋은 감독에 이어서 이 데체르비라는 또 다른 명장을 브라이튼은 프리미어리그 무대로 데려온 거죠. 맞아요. 진짜 감독 선임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보면. 네. 첼시전에는 일단 트로사를 아주 잘했고 그리고 솔리마치가 위치한 우측 라인 쿠쿠렐라랑 맞대결해서 그냥 아예 완승을 거뒀죠. 그리고 팬들의 이목을 끈 또 다른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미토마 카오루. 아시아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았죠. 사실 대단한 선수 중 한 명이에요. 미토마는 브라이튼 가기 전부터 K리그 많이 보시는 분들은 모를 수가 없는 선수였죠. 일단 아챔에서 가와사키 소속으로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직접 중계를 했기 때문에 대구를 울렸던 선수가 이제 미토마 카오루였고 그렇죠. 그 이제 스포티비에서 요즘 J리그 현지 중계로 하는데 가끔 중간중간에 국내 중계가 잡힐 때가 있어요. 맞아요. 저는 근데 예전이 아니죠. 작년 2월인가에 일본 슈퍼컵 중계를 했었어요. 가와사키 프론탈레 대 간바 오사카. 근데 그러면서 가와사키 경기들도 보고 일본 현지 보도들도 이렇게 번역기 돌려서 보고 그랬는데 미토마 카오루에 대한 그 학교 졸업을 했을 때부터의 기대치가 엄청 남달랐더라고요. 왜냐면 이 선수가 졸업하고 나서 프로심 바로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미 그 무대에서부터 드리블로 아예 그냥 무대를 정평한 선수다. 그런 평가가 줄을 이뤘는데 1군에 와서도 그 활약이 여전히 이어졌던 선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토마라는 이 선수 자체가 그러니까 뭐 브라이튼에 지금 막 오고 그러니까 저도 그때 이제 우리가 그 J리그 원래 한다고 그때 예고 영상도 많이 나가고 요즘 나가요 아직 하프타임 때. 네. 하프타임 때.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전 J리그는 좀 힘들다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 사실 J리그 우리가 잘 안 보잖아요. 일반적으로. 꾸준히 우리가 K리그만큼 팔로우하진 않으니까. 그렇지. 예. 근데 이제 저도 그때 당시 이제 아챔 경기는 계속해서 이제 꾸준히 봤으니까 그래서 저도 그때 미토마를 처음 봤거든요. 그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경기 때. 근데 이 선수 자체가 지금도 플레이 스타일은 똑같아요. 일관성이 있습니다. 드리블 패턴이 매우 다채롭고 온더볼 상황에서 강점이 아주 뚜렷한 선수다 보니까 이게 좀 그거 있어요. 볼 툭툭 치면서 나가는 게 이게 되게 독특한 패턴이다 보니까 프리미어리그 수비진도 이거에 대해서 아직 대처가 잘 안 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그러니까 상대하는 선수들이 이제 유럽 선수들인데 그런데도 미토마의 어떤 그 드리블이 통한다는 게 되게 놀랍고 이 선수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나름 이슈가 됐던 게 첫 번째는 아챔, 두 번째는 도쿄올림픽. 도쿄올림픽도 승선했죠. 일본 올림픽 대표팀의 또 주역이었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만나게 되면 이 선수를 어떻게 상대해야 되냐. 뭐 개최국으로서 미토마에 대한 활약도의 기대치도 되게 컸었고. 네, 물론 이제 뭐 그때 당시 최고의 스포트라이트는 쿠보가 다 받았지만 그건 그렇죠. 그 외에도 뭐 와일드카드 선수들도 좋은 선수들도 이렇게 많았고. 그리고 대표팀에서도 역시 미토마 카오루가 만약 발탁됐을 때 보여주는 패턴들 이런 것들이 인상이 깊죠. 미국전에서 되게 멋있게 골 넣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그냥 딱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선수 드리블 치고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결은 달라요. 저는 같은 유형의 선수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 생막시맹 처음에 딱 프리미어리그 나왔을 때 얘는 뭔 드리블을 이렇게 치냐라고 우리가 다 얘기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거 패턴 읽혔을 때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다는데 솔직히 저는 아직도 생막시맹은 굉장히 유니크하다고 봅니다. 솔직히 진짜 저거 막는 거 힘들겠다. 저렇게 크게 휘청휘청 방향 전환하면서 볼 다 지켜내고 피지컬도 좋고. 그리고 가끔 댄스 존나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공 앞에 리듬이 두고. 달라.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독특한 드리블 패턴이라는 결에서는 미토마도 좀 이게 패턴 자체가 일정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툭 치고 나가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순간 속도 빠르죠. 저는 제일
좀 인상 깊게 본 거는 드리블 치면서 그 완급 조절 있죠. 아, 속도 조절. 타이밍 뺏는 거. 빨라야 될 때는 빠른데 이거 속도 죽이면서 수비수 역동작 걸고 맞아요. 나는 이런 게 진짜 괜찮더라고. 그걸 이제 속도의 완급 조절이라고 하죠. 그쵸. 그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선수들이 속도가 붙었을 때 그 속도를 조절하는 게 되게 힘들대요. 되는 선수가 있고 안 되는 선수도 있대요. 그 분야의 사실 정점은 저는 리오넬 메시라고 보고. 아니 메시는 너무 네. 이게 언터처블. 그래서 메시가 더 뛰어난 거고. 그렇죠. 미토마도 보면 그 완급 조절이 되게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미토마라는 선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보면 2020 시즌에 이제 가와사키 프론탈레 소속으로 그 이제 프로시즌에 데뷔를 했습니다. 데뷔 시즌부터 공식전 37경기, 18개의 득점 그리고 14개의 도움. 이거는 뭐 그냥 아예 센세이션했다고 봐야 되고 이 시기가 그리고 J리그에서 가와사키 프론탈레가 정확히는 J1 리그에서 그렇죠, J1. 원탑으로 불리던 시절이었죠. 네, 2021 시즌에도 활약상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미토마가 국내 팬들한테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된 거는 2021 시즌 AFC 챔피언스리그 대구 FC 전이었어요. 맞아요. 이때 대구가 유나이티드 유나이티드 7대0 그리고 베이징 고안 2번 붙어가지고 5대0 3대0 왜냐면 이때 가서 한 번에 몰아서 했잖아. 맞아요. 챔을. 이게 세 경기 다 제가 중계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되게 좋았는데 1차전 가와사키한테 졌고 다시 만나서 또 졌어요. 2대3으로 한 번 지고 1대3으로 한 번 또 졌어요. 근데 이거 진짜 그 경기들 두 개 다 보잖아요. 대구가 진짜 졌지만 잘 싸웠다. 그리고 솔직히 졸라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진짜 잘했어. 명경기고 잘했어. 그래서 약간 좀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뭐 아무래도 이제 저는 아챔은 국가대항전이라고까지는 저는 근데 보진 않아요. 그럴 수 있죠. 저는 어쨌든 클럽과 왜냐면 우리가 뭐 리버풀이랑 뭐 파리 생제르맹이 뭐 붙는다고 해서 막 갑자기 맨체스터에 살고 있는 그 리버풀 팬들이 맞아. 맨체스터에 살고 있는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이 야 잉글랜드의 자존심 리버풀 야 잉글랜드 정신 이러진 않잖아. 그게 맞아. 그래서 저는 완전 국가대항전 성격을 띠고 있지는 않다고 보지만 그래도 마음이 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맞아요. 특히 이제 한일전의 경우에는 K리그 팀이 진출하면 그리고 아니면 특수한 어떤 시나리오가 쓰여진 거. 대표적으로 전북 알사드. 뭐 그런 거 있지. 그건 진짜 시나리오가 알사드 위에 있었으니까. 그건 위아더 월드였어요. 맞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카와사키한테 2번을 졌는데 이때 미토마 활약이 아주 좋았습니다. 4-3-3의 좌측 윙포워드로 출전했는데 이때 미토마가 대구의 우측 사이드라인이랑 하프 스페이스 지역을 거의 그냥 맹폭하거든요. 진짜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 지배했던 경기였어요. 아니 뭐 형철이는 본인이 중계를 해서 더 잘 알겠지만 그 경기 본 사람들 입장에서도 쟤는 누구냐라고 얘기가 계속 나왔었으니까. 드리블로 방향 전환하고 상대가 막 가까이 다가고 힘으로 겨루고 하는데 순간 속도가 빠르니까 경합 할 틈을 안 줘요. 밀려고 그러면 이미 다 제껴져 있어. 그러니까 이때 원래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가 스포티비에서 같이 이제 그때 중계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북 경기 얘기를 했었어요. 아무래도 뭐 저도 사실 팬이신데. 전북 경기 하면 좋고 너무 그럼요. 좋고. 근데 이때가 무슨 시기였냐면 올림픽 대표팀 소집 기간이었습니다. 형은 장비 담당이셨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올대 소집 때 정승원, 정태욱이 빠져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대구에 정승원, 정태욱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저희역의 기름은 1군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리스크가 있었고 이때 우측으로 누가 나왔냐면 장성원이 나왔어요. 장성원 맞아요. 근데 장성원이 사실 이날 미토마가 너무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미토마는 좌측인데 장성원은 우측 아니야. 그래서 붙잖아요. 이게 겹치거든. 맞아요. 그래서 이때 장성원 선수가 매우 고생을 했었던 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쭉 보잖아요. 근데 지금 미토마가 벨기에 거쳐가지고 프리미어리그 왔는데 존나 잘한단 말이야. 그래서 K리그 팬들은 야 이거 장성원 재평가해야 된다.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장성원이 못했던 게 아니다. 그냥 미토마가 존나 잘한 거다. 누가 와도 거기 힘들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리고 올림픽을 가잖아요. 저희는 올림픽 갔다 왔잖아요. 도쿄를 갔었으니까. 그때 올림픽 대표팀 우리가 요코하마로 넘어갔을 때 가시마에서도 그랬었나? 제가 명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가 일본 애들이랑 숙소를 같이 썼어요. 같은 호텔이었어. 그래가지고 그 팀 미팅하는 시간도 약간 서로 이렇게 조절하고 배분하고 식당 이용하는 시간도 배분하고 막 그랬었거든. 겹치지 않게. 그래서 식당도 우리 옆 식당 쓰고 막 그랬었는데 봤어요. 사실 그때 뭐 쿠보도 보고 뭐 사카이 히로키 같은 선수도 보고 막 그랬는데 그때 우리가 온두라스전이었나 할 때 뒷경기가 일본이 프랑스 경기를 보러 왔어요. 일본 선수들이. 근데 그때 봤더니 사카이 히로키도 왔고 쿠보도 왔는데 그때 미토마가 왔어요. 근데 나는 대구 그때 봐서 알잖아. 그쵸. 그래서 제가 미토마구나 했는데 옆에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대구 소속이었던 선수들이랑 이제 잠깐 야 제가 미토마라고 너네랑 할 때 나왔었던 애다라고 얘기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때 올림픽 때도 미토마 갔는데 근데 사실 그때 미토마는 뭔가 활약을 엄청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선수가 컨디션적으로 그렇게 좋은 상황이에요. 맞아. 왜냐면 아침 뛰고 왔잖아. 그러니까 체력적인 부담도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었고. 그 시기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미토마가 올림픽 끝나고 브라이튼으로 갑니다. 근데 취업 비자 때문에 바로 뛰지 못해요. 그 로얄 위니용으로 임대 이적을 해서 그러니까 이 로얄 위니용이라는 팀 자체가 브라이튼 구단주가 이제 같이 운영하는 팀이
팀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느낌, 그 올림피아코스 구단주가 노팅엄 포레스트 구단주인 것 같은. 그러니까 이제 브라이튼 구단주나 수뇌부가 느끼기에도 얘는 검증됐다. 브라이튼에서도 써도 되겠다라는 확신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토마가 시즌 중반에 발목 부상 때문에 리그에서 한 6경기, 7경기 정도를 빠집니다. 빠지는데도 스탯도 인상적이었고 브라이튼으로 돌아와서 사실 미토마가 나왔었던 게 첼시전이 처음이 아니에요. 맞아요. 토트넘전에도 나와가지고 어. 이때 사람들이 쟤 누구야? 네. 그랬었잖아. 그 이제 리버풀전에도 나왔어요. 그쵸, 리버풀전에 나왔어. 맞아. 안필드 원정에서 그때 오른쪽 풀백들 다 털어먹고 3대3 경기잖아요. 맞아요. 트로사르가 해트트릭을 했던. 근데 미토마도 그때 교체로 출전해서 되게 짧은 시간 쟤 누구야? 아시아 선수라면 왜 이렇게 잘해? 약간 이런 인상을 남기게 됐죠. 그렇죠. 아, 그래서 이 데체르비의 브라이튼이 이제는 저는 첼시를 잡고 조금씩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브라이튼이라는 팀은 팀 내 최고 에이스가 명확하죠. 트로사르. 트로사르는 지금 윙으로만 따졌을 때 전 음. 유럽의 지금 폼 좋은 선수들 중에도 저 그때 손가락 안에 꼽힐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최근에 이제 이적설이 심심찮게 나오는 중이긴 합니다. 맞아요. 첼시 링크도 첼시에 있어요. 근데 이제 미토마가 보여주는 플레이 스타일 보면은 얘도 되게 크랙 기질이 있거든. 왜냐면 드립을 잘 치고 속도 어느 정도 되고 또 어느 정도 이타적인 면도 있습니다. 욕심 많네요. 네, 그래서 동료지원해. 크랙형 플레이어에 저는 굉장히 적합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선발 출전 시간이 늘어나고 경기 출전이 보장이 됐을 때 이 선수가 어디까지 좀 성장할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하긴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거죠. 아무래도 이제 드리블 잘 치는 선수들은 어쩔 수 없는 숙명인데 우리가 못 보는 패턴이나 이런 것도 상대하는 감독이나 상대하는 선수들은 어떻게든 분석하려고 하잖아요. 그치.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경기가 뛰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상대 대응도 생길 것이고 견제도 심해질 것이고 그거는 분명 이제 무대가 아시아가 아닌 프리미어리그로 왔으니까 더 빡세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형철이도 메이저리그 좋아하잖아요. 맞아.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한국 선수들이나 뭐 이제 다른 아시아 선수들이 첫 시즌 때 임팩트가 개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는 두 번째 시즌부터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냐면 그게 분석이 너무 철저하게 들어가잖아요. 투수의 경우에는 뭐 약간 뭐 이런 동작이 있으면 뭐 체인지업이다. 뭐가 있으면은 뭐 이거 포침이다.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되고. 팔 동작, 뭐 손가락 이런 것도 다 하잖아요. 그리고 타자의 이런 타격 폼 같은 것도 그렇죠. 되게 막 수정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 프리미어리그도 미토마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거지만 저는 이 선수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는 굉장히 기대가 되고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견제해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 선수가 이제 미토마 카오루입니다.